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사법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양대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아니지만 중앙선관위 역시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사법체계의 핵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민 주권과 관계되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국의 법치주의 자체가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중앙선관위 같은 조직이 있다고 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 법치주의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관위 같은 핵심 조직들은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과 관련해 한국 자유우파 진영의 행동하는 변호사 중 핵심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사법개혁 시민혁명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밝힌 사법개혁 시민혁명의 혁명이란 말은 물리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제4차 산업혁명이나 혹은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때 그 혁명, 즉 영어로 레볼루션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혁명, 즉 사법개혁 시민혁명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진화 논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법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계시된 법, 자연법, 노모스라 함은 경험과 역사 속에서 정당성이 인정된 규범으로 자의적인 명령, 포고령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법, 노모스 등등 동서고금에서 이러한 생각은 뿌리 깊게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허가한 하급심 판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은 최근 두드러진 몇몇 예일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란 것은 전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든지 혹은 무슨 계시된 법이라든지 혹은 노모스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법의 이름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허가한 그런 판결 같은 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성전환에 따라서 성별이 바꿔버리고 그걸 법이 추인하는 그런 식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위기의 바탕에 한국 법치의 위기가 있고, 그 바탕에는 한국 법원의 위기가 있으며, 다시 그 바탕에는 한국 법 인식 틀의 위기가 놓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소위 실정법론 1세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떤 내용이든 통과시키기만 하면, 판결하기만 하면 모두 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내용이라도 국회에서 가령 법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도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선고하기만 하면 그게 법으로 통용이 된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이는 결국 법이라고 선포하는 입법권, 사법권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법을 선포할 수 있다는 천박하고 위험한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 힘이 세면,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권력 만능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흐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내용적 정당성에 눈을 감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법이라 선언하고 있다. 절차적 안전핀이라는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넘겨주고 만다. 권력이면 모든 게 가능하고 법은 권력의 시녀일 뿐임을 최고재판소의 이름으로 고백한 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얼토당토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원로 언론인 유건일 주필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를 보며 구역질을 느낀다라는 강한 분노까지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졸속 탄핵의 헌법재판소,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사법 흑역사, 50억 원의 나라를 판 것으로 여겨지는 권순일 사태, 금수완박 폭거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법치 파괴 역사라 할 만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독립만 주장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법부, 재판 지연도 졸속 선고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의 지형에 따라 자행하고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사법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사법개혁 시민혁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 힘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자유시민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사법부의 현 상황을 직시하며 만들고 판결한다고 다 법이 아니라는 진실을 끝까지 결연히 외쳐갈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겸손한 양심과 양식에 바탕한 사법체계를 세워 자유대한민국을 번영의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서 역설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 힘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자유시민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사법부의 현 상황을 직시하며 만들고 판결한다고 다 법이 아니라는 진실을 끝까지 결연히 외쳐갈 것이다. 참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태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자유우파 진영에 행동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이죠. 또 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으로 적극 활동해온 윤용진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태우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는 우연히도 현재 모두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열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고등학교와 서울대, 또 윤용진 변호사는 달성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입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먼저 정치 재판은 파워게임에 불과하다라는 신랄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과 대법원의 선거재판 같은 정치재판은 재판의 탈을 쓴 파워게임, 즉 정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미리 결론 내려놓고 법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면서 법리 끼워 맞추기로 무에서 유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기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처럼 신랄한 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그러니 우리가 정치재판에서 이기려면 법리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파워를 키울 방안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소수가 다수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1.4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라는 것은 사격 용어 또 게임 용어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점, 한 일자에 점은이라고 할 때 점, 한 점, 사는 사격할 때 그 사자를 씁니다. 이게 이제 원거리에서 가령 총이나 화살 같은 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즉 1점에다가 집결시켜서 쏘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 명이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1.4라고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상대 조직을 상대로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1.4를 함으로써 각계격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인들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정치인들이든 공무원이든
자기 자신을 콕 집어서 들어오는 압박에는 심적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수사 촉구 시위도 1.4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전 확률을 높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촉구라는 것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가두 시위, 가두 집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전체를 추상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 한 명 한 명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리고 혹은 최소한 헛소리는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압박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용준 변호사는 또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서 더 이상 선거 부정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 내에 투개표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국힘당 내 투개표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라면서 소쿠리 투표 사태를 겪으면서 부정선거는 몰라도 부실선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치인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바이니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라든지 정치인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가 된 적도 주류 매체에서 거의 없고,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둔감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심지어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이 적지 않지요.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소위 소쿠리 투표 논란은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과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그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정치인들 중에도 지난 그 대선의 소쿠리 투표 과정에서는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차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은 부정선거는 몰라도 부실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투개표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서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이고 여러분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간절한 호소를 안 들어주면 매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윤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1.4와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개개인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하자는데 당신이 참여하겠느냐 혹은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압박을 넣으면 그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은 적어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직접적인 압박에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거란 겁니다. 더구나 이제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의식해야 되는 시점이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용준 변호사는 그러면서 투표관리관 날인난에 투표관리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 몇 가지만 개선해도 부정선거 재발의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 개선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또는 애국시민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또 개표 과정에서도 수개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면
적어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인감 도장,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그 도장을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같은 제도 개선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준 변호사의 이 투개표 제도 개혁 특위 설치 제안은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런 방향으로 내년 총선 전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도태우 변호사가 사법개혁 시민혁명을 요청하면서 한국의 대법원 또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한변에서 이재원 회장, 이재원 변호사 명의로 간첩단 사건을 비유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이형구 대법관은 헌법 수호자의 본분을 다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변은 먼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는 등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주에 소속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왔고 2022년 8월부터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의 최종 결정 시까지 재판이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피 신청과 불복을 반복해온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법원 3부 주심 이형구 대법관의 장단을 맞추어준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계속 항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또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다. 이형구 대법관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를 미루었고 기다리다 지친 검찰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독촉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기에 이르자 84일이 지났어야 비로소 최종 기각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이미 수차례 하급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판단이 어렵지도 않은 간첩단 사건에서 이형구 대법관이 보인 이와 같은 상식 밖의 처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출신 1호 법관 및 1호 대법관이라는 본인의 이력이 아니고는 납득이 어렵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이형구 대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출신의 판사, 더구나 국가보안법 위반 출신의 대법관인 모양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판사가 되고 더구나 대법관이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한변은 이어서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으면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해온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단식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제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변 성명은 마지막으로 한변은 간첩 사건에서 사법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현재의 상황을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과 함께 체제의 보루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어떤지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과연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이나 할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